자, 남학생 3명 그리고 여학생 3명을 한 줄로 줄을 세우는데 이제 조건에 따른 문제를 경우의 수를 구하는 그러한 문제입니다. 자, 우선 서로 다른이라는 말이 없지만 이제 사람이나 생물체가 오면은 몇 명 하면은 이거는 무조건 서로 다른이라는 의미를 내포한다고 했죠. 그리고 서로 다른 뭐 이제 몇 개에 대해서 경우의 수 문제를 구할 때에는 항상 이름을 붙이는 습관을 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남학생 3명을 뭐 A, B, C라고 하고 여학생 3명을 X, Y, Z라고 해서 이제 문제를 관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 여학생 3명은 이웃하여서 서는 모든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했죠. 사실 수업 시간에 이웃해서 수를 이제 나열을 하는 그러한 경우에는 그냥 이 이웃된 것들끼리 어떻게 해서 묶어서 한 덩어리로 취급을 해라라고 제 수업 시간에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기억하면은 바로 이렇게 이제 문제를 풀어도 되고, 만약에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제 몇 개의 예시를 관찰을 해보면 되죠. 예시를 관찰해 보면 뭐 남학생 뭐 A, B, C는 막 이렇게 이제 뒤죽박죽으로 서 있고 뭐 X, Y, Z 여학생은 뭐 Y, Z, X 이렇게 세우는 거는 됩니까? 안 됩니까? 여학생이 다 떨어져 있으니까 이제 이웃하여 선 게 아니니까 이거는 올바른 예시가 아니죠. 그래서 몇 개 예시를 올바른 거를 만들다 보면은 뭐 A, 뭐 Y, X, Z 이렇게 한 몰아놓고 뭐 B, C 아니면은 뭐 Z, X, Y 이렇게 이제 이웃하고 뭐 C, A, B 이제 이런 예시들이 만들어집니다. 관찰하다 보면 이렇게 X, Y, Z를 자연스럽게 한데 묶게 되죠. 자, 그래서 내가 구하는 것은 일단은 한 줄로 줄을 세우긴 하는데 X, Y, Z 한 묶음, 즉 여학생 3명 한 묶음, 그리고 이제 남학생 이렇게 독립된 개체 3개, 총합해서 몇 개? 4개. 이 4개의 순열을 일단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만약에 A 다음에 요 이제 여학생 무리, 그 다음에 B, C가 오는 이제 경우는 이제 첫 번째 예시가 되겠죠. 아니면은 C 다음에 A 다음에 여학생 무리, 그 다음 B가 오는 경우도 있겠죠. 이런 것들이 다 이 안에 포함이 됩니다. 자,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러한 예시 같은 경우 A와 여학생 무리 B, C 이렇게 오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 안에서 Y, X, Z가 아니라 X랑 Y랑 Z랑 순서를 약간 바꿔준 이런 경우도 존재하죠. 똑같이 A, B, C 사이에 A 다음에 A와 B 사이에 이렇게 여학생 무리가 오더라도 또 이제 Z, X, Y 이런 것도 올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거는 뭐냐? 이 한 덩어리 안에서 X랑 Y랑 Z랑 뭐 하는 경우의 수. 이 한 덩어리 안에서 여학생들끼리 서로 이제 순서를 결정하는 경우의 수만큼 개수를 곱해줘야 되죠. 그래서 요약을 하면 나는 여학생 무리 그리고 남학생 한 명, 한 명, 한 명 총 4덩어리를 순서를 결정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 덩어리 안에서 X, Y, Z 순서가 바뀔 수 있으니까 그것들만큼 또 몇 개의 이제 순열이 가능한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다 끝났죠. X, Y, Z 한 덩어리, 그리고 A, B, C 순서를 나열하는 방법. 그리고 자, 그리고면은 뭐 해야 돼요? 곱해야 되죠. X, Y, Z 순서를 나열하는 방법. 이렇게 경우의 수를 곱해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얘가 몇 가지? 4가지를 한 줄로 줄 세우는 방법이니까 4 팩토리얼 될 거고, 요거는 이제 3 팩토리얼 되겠죠. 그래서 계산을 하면 이제 아마 계산을 하면 답이 144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144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를 보면 이번에는 남학생과 여학생이 어떻게 교대로 서는 모든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일단 처음에 예시를 먼저 많이 관찰해 보도록 합시다. 자, 남녀가 교대로 서야 되니까 남학생이 먼저 섰다. 그러면 그 뒤에는 여학생이 와야 되죠. 그 다음에 남학생이 와야 되죠. 자, 그 다음에 여학생이 와야 되죠. 자, 그 다음에 남학생이 와야 되죠. 그 다음에 여학생이 와야 되죠. 뭐 이런 예시들을 많이 만들어 보세요.
지금 잘 티가 안 날 것 같아서 선생님이 색깔을 좀 입히겠습니다. 남학생은 빨간색으로, 그 다음에 여학생은 녹색으로 좀 색을 입힐게요. 자, 그 외에도 스스로 예시를 많이 만들어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남학생이, 여학생이 먼저 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뭐 X, 그 다음에 남학생, 그 다음에 여학생, 그 다음에 남학생, 그 다음에 여학생, 그 다음에 남학생, 이렇게 오는 경우도 가능하죠. 자, 선생님이 영상을 멈추고 4개 정도의 예시를, 2개 정도의 예시를 더 만들어 봤는데, 이제 이런 모양들입니다. 이제 색깔이 어째 보니까 이제 교대니까 빨간색과 녹색이 번갈아 와야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색감만 봤을 때는 이렇게 빨간색이 먼저 시작하고, 그 다음 빨녹, 빨녹, 빨녹. 아니면은 이제 녹빨, 녹빨, 녹빨. 이거 말고 다른 경우는 없다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빨간색부터 시작하는 거, 이런 거 2개가 똑같은 거죠. 녹색부터 시작하는 거, 이런 경우. 자, 그래서 우리는 뭐를 알 수 있다? 빨간색, 그러니까 빨간색이 지금 남학생이니까 남녀, 남녀, 남녀. 이렇게 오거나 아니면은 여남, 여남, 여남. 여학생부터 먼저 시작하거나 이렇게 2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시는 이제 관찰했으니까 지우고 식으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방금 했다시피 뭐를 결정해야 되느냐? 남자부터 시작을 하느냐 아니면 여자부터 시작을 하느냐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방금 봤다시피 경우는 총 몇 가지다? 일단 2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남자부터 시작했다면은 남학생들을 먼저 배치를 하면 되죠. 그래서 남학생들을 먼저 뭐 A, C, B 배치하면은 여학생은 어디에? 여기다가 이렇게 배치를 하면 되죠. 자, 그러면 남학생의 순열을 먼저 결정 지읍시다. 여기에 들어갈 A, B, C를 구하는 방법은 몇 가지? 그냥 A, B, C를 어떻게? 한 줄로 나열하는 방법의 수와 정확히 똑같죠. 자, 그래서 일단 순서를 결정하고 나면은 남학생, 즉 A, B, C 이 3명의 순서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마찬가지로 어떻게? 예를 들어서 남학생이 뭐 A, C, B 이렇게 서기로 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여학생이 뭐 Y, Z, X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죠. 요 경우의 수는 어떻다? 여학생들의 순서를 결정하는 경우의 수죠. 그래서 요 3개를 결정하고 나면은 모든 작업은 끝납니다. 자, 그러면 그리고니까 각각의 경우의 수는 어떻게 해주면 되고 곱해주면 되고 이제 각각의 경우의 수만 이제 대입을 해주면 되죠. 남자부터 시작하느냐 여학생부터 시작하느냐는 총 2가지 경우. 그 다음에 남학생 순서 3명의 이제 순서를 결정하는 경우의 수 3팩토리얼. 그 다음에 여학생 3명의 순서를 결정하는 경우의 수는 3팩토리얼. 다 곱하면 답은 72가 되겠습니다. 계산을 직접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예시를 관찰을 해서 어떻게 무엇을 결정을 해놔야겠다. 예시를 관찰해 보니까 가장 먼저 오는 성별을 결정을 해야 되네. 그리고 남학생들의 순서를 결정해야 되네. 그리고 여학생들의 순서를 결정해야 되네. 이제 자신이 결정해야 될 것들을 차근차근 이렇게 구해 나가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남학생과 여학생을 합해서 모두 10명이 있는 동아리에서 3명을 뽑는 그러한 문제입니다. 근데 이제 전제 조건이 있죠. 적어도 1명이 여학생인 모든 경우의 수. 그러니까 적어도 1명은 무슨 학생이어야 된다? 여학생이어야 된다. 10명 중에 3명을 뽑는데 모두 남자만 이렇게 뽑는 거는 된다, 안 된다? 자, 안 된다라고 합니다. 자, 그때 이 동아리의 남학생 수는 몇 명인지 구하여라. 일단 이제 경우의 수 문제는 항상 끝에까지 다 읽고 끝부터 접근을 하라고 했었죠. 몇 명인지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 남학생 수를 뭐 n명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자동으로 여학생 수는 10-n명이 되죠. 자, 요거를 아는 상태에서 이제 문제를 한번 접근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문제에서 구하는 것은 이제 어떤 경우의 수냐면 여학생 수가 적어도 1명이니까 1명 이상이 되는 경우의 수입니다. 자, 근데 여학생 수가 1명 이상이면은 가능한 경우가 몇 가지가 있나 보니까 여학생 수가 몇 명인 이제 1명 뽑히고 남학생이 2명 뽑히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여학생이 2명, 남학생이 1명 이렇게 뽑히는 경우도 있고
여학생이 3명 그리고 남학생은 1명도 안 뽑히는 경우 총 몇 가지나? 3가지나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는 표현을 하면 지금 이 3개는 동시에 성립 가능한 게 아니니까 이제 첫 번째 경우 여학생이 1명만 뽑히는 경우, 여학생이 2명 뽑히는 경우, 여학생이 3명 뽑히는 경우를 이제 또는으로 연결한 이거의 경우의 수를 구하라는 게 지금 문제에서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근데 뭐 이렇게 해도 되기는 돼요. 요 경우의 수 구하고 이 경우의 수 구하고 이 경우의 수 구해서 뭐 하면 돼요? 그냥 더하기만 하면 되죠. 네, 그렇게 풀어도 되는데 이 경우가 너무 많을 때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어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어떤 이제 전체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의 A라고 할 때 이 사건 A가 일어날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하는데 이게 지나치게 복잡하다 한 경우에는 그냥 뭘 해도 되느냐, 이제 전체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 이렇게 있고 집합으로 표현해 보면은 전체 사건의 집합이 있고 그 다음에 사건 A에 해당하는 게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 안에 몇 개가 들었는지를 아는 게 너무 힘들어, 복잡해. 그러나 전체 경우의 수랑 요 바깥에 A가 일어나지 않는 경우의 사건을 이제 경우의 수를 구하는 게 더 쉽다 하면은 그냥 뭐 하면 되겠어요? 전체 경우의 수에서 뭘 빼주면 되겠다. 이 A가 일어나지 않을 사건의 경우의 수만큼을 빼주는 방법이 있겠죠. 집합하고 비슷하게 생각을 하면 돼요. 자, 근데 지금 같은 경우 보니까 요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 즉 얘랑 정반대되는 사건이 차라리 구하기가 더 쉬울 것 같아요. 여기 한번 정리를 해보면 여학생 수가 적어도 1명 이상이다 라는 말의 정반대말은 무슨 말이야? 가만 생각해보면 여학생이 1명도 안 뽑힌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뭐 하면 돼? 10명 중에 아무렇게나 3명 아무렇게나 뽑을 수 있는 전체 경우의 수에서 지금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거에 정반대 여학생 수가 1명도 안 뽑힐, 그 말은 남학생이 3명 뽑힌다는 거죠. 이 경우의 수만큼을 빼주면 더 간단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안 풀고 이렇게 풀 겁니다. 자, 선생님이 좀 설명을 잘 못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짧게 설명할게요. 10명 중에 3명을 선발하는 경우는 총 4가지가 있다고요. 전체 경우의 수는 어떻게? 남자 셋, 여자 0명, 남자 둘, 여자 1명, 남자 1명, 여자 2명, 남자 빵명, 여자 3명, 이렇게 4가지 경우가 있다. 이게 전체 경우의 수예요. 그냥 10, 3 하면 되는 거지. 그죠? 자, 근데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거는 뭐냐면 여학생이 적어도 1명 이상인 경우의 수가 100이라고 했어. 요만큼이 100명이란 말이야. 그럼 어떻게? 이거 경우의 수 각각 더해가지고 처리를 해야 되죠. 근데 그게 복잡할 것 같으니 그냥 전체 경우의 수에서 뭐만 제외하자. 요 경우만 제외하자는 겁니다. 그게 이제 요거죠. 자, 그러면 문제를 다 풀었고 전체 경우의 수는 그냥 성별에 관계없이 10명 중에서 몇 명을 뽑는 3명을 뽑는 경우의 수니까 10시 3 되겠죠. 자, 요거는 가만 생각해 보면은 영상을 멈추고 스스로 생각을 해봐도 좋을 것 같은데 이 경우의 수는 몇시 몇이라고 하는 게 좋을까요? 그냥 여학생 제외하고 몇 명 중에서, 자, 여기 보면은 남학생이 전체, 그러니까 3명을 뽑는데 어느 성별에서만 남학생 중에서만 몇 명을 뽑는 경우의 수와 같아요. 전체 남학생 N명 중에서 이 N명 중에서만 3명을 선발하는 경우의 수와 똑같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몇시 몇이 된다? N시 3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식을 처리를 하면은 10시 3 어떻게 구해요? 10부터 거꾸로 3개 나누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마이너스, 자, N시 3도 어떻게 하면 돼요? N부터 거꾸로 3개 하고 밑에 3 팩토리얼이니까 그냥 6으로 고치겠습니다. 분모는 6으로 고치면 안 되는구나. 자, 여기를 약분하겠습니다. 3 이제 하면은 120 마이너스 6분의 n 곱하기 n 마이너스 1 곱하기 n 마이너스 2. 근데 얘가 얼마다? 100이라는 말이죠. 자, 그러면 다 풀었죠. 얘가 얼마란 얘기예요? 이게 20이란 얘기죠. 따라서 n 곱하기 n 마이너스 1 곱하기 n 마이너스 2. 얘가
이제 6 곱하기 20이니까 120 이렇게 되겠죠. 이걸 만족하는 n을 구하면은 그게 답이에요. 자, 몇 차 방정식? n에 관한 3차 방정식이죠. 3차 방정식 풀기 너무 힘들잖아요. 조립제법 해야 되고. 자, 조립제법으로 풀어도 되는데 여기 보면은 이 세 수가 어떤 관계이냐면은 연속된 세 자연수다. 그죠? 예를 들어서 이게 뭐 5면은 4, 3 이렇게 돼야 돼요. 자, 그래서 연속된 세 자연수 그러니까 어떻게 연속된 세 자연수 3개를 곱하면은 120이 될지 그것만 끼워 맞추면 됩니다. 자, 가만 생각해보면 120은 5 곱하기 4 곱하기 3인가? 아니죠. 그러면 이것보다 조금 더 커야 되죠. 6 곱하기 5 곱하기 4 되나? 6, 5, 4. 6, 5, 4 3개 곱하면 120 되죠. 그러니까 얘가 얼마다? 6, 5, 4 되겠죠. 그죠? n이 6일 때 n-1은 5가 되고 n-2는 4가 되죠. 이런 식으로 끼워 맞춰서 n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답은 몇 명? 6명 이렇게 되겠죠.